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 풀어볼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의 사주인데, 막상 질문은 박주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법률안을 하나 발의를 했는데, 그 법률안이 뭐냐면 세입자,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 세입자, 무주택, 지금은 뭐 자기 주택이 있어도 남의 집에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도. 어찌됐든 그 세입자들이 기존에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이제 계약이 갱신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냥 무제한, 그러니까, 계약이 그냥 기한이 없는 거죠, 기한이.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전세든 월세든 계약하면 기한이 없는 거죠. 무제한 살 수 있고, 그리고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주인이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집 수리를 한다든지, 본인이 들어와 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기한 없이 그냥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법을 이제 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거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저 박주민의 사주를 물어보기보다는. 근데 이제 박주민의 사주에 관해서도 먼저 볼 부분이 있죠. 이게 사주를 보면 이제 금수가 강해서 보통 이러면은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이제 이 정치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사주죠. 근데 정치가 비즈니스 된다고라는 거는 웬만해서는 좀 지양해야 될 그런 사주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제 정치 활동이, 그러니까 정치 활동이 본인의 비즈니스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그걸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장간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목기운이 굉장히 귀해지는 거예요.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 지금 월주가 상관인데, 상관 밑에 정제가 있는데, 정제라는 건 집을 뜻하죠. 집.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거는 어떤 구설수, 아니면 어떤 연구 분야, 지지상관은 주로 결과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를 보려면 지지상관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박주민은 이제 월지가 상관인데, 그러면 이 박주민 의원이 어떤 구설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이제 정제니까 집에 대한 구설, 이게 일어나기 쉽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뭔가를 이제 연구하는 그 능력을 말할 경우도 있는데, 이제 주택 같은 거를 연구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주도 식상은 강하고 금도 강하니까 좀 좌충우돌형,
사주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슈도 많이 만들 거고, 그만큼 뭐 좋게 얘기하면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이거는 판단은 항상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판단 시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은 쉽게 내릴 수는 없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일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그 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죠. 가장 큰 인간의 권리는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이 이제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그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그 이제 소유권에는 이제 처분 권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처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위헌적이죠, 그 부분에서. 그러나 법을 판단을 할 때는 무엇이 더 큰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법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법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이 안 만든 거. 법 비슷한 거 중에. 도덕도 사람이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건 누군가가 특정인이 그 특정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법을 사람이 어느 왕이든 아니면 입법기관이든 해서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것, 그게 도덕, 윤리, 이런 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상위가 있어요. 도덕이나 윤리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높은 가치를,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가치는 더 높은 단계의 가치를 위배하면 안 돼요. 그럼 법은 가장 낮은 단계의 가치예요, 법.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누가 만든지 알거든요. 그럼 그거 없앨 수 있어요. 근데 도덕이나 윤리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가치. 이거는 신이 만들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높은 가치. 그게 정의예요. 정의. 가장 높은 가치가 정의. 그래서 정의에 위반하는 도덕이나 윤리가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의를 기반으로 없앨 수 있어요. 깔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의를 위반하는 법이 있다. 그거 당연히 그냥 폐지시켜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치는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도 이게 정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또는 정의를 추구하는 거다 라고 하면 위헌적이라는 얘기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치라는 게 정의고, 그 다음에 뭐 도덕이나 윤리, 여기서는 이제 도덕이나 윤리를 따질 건 없고, 이 법은 이런 법을 이제 행정법 아니지, 그러니까 법정
법정법? 자연법의 반대가 뭐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이게. 자연법이라는 거는, 자연법이라는 거는 구태여 인간이 안 만들어도, 이거는 이제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법이 있죠. 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도둑질한 자는, 뭐, 손목을 자른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자연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법의 반대가 법정법인가? 자연법의 하여튼 반대가 뭐냐면 그냥 법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 이건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게 주로 이제 행정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이런 법 이거 그냥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제도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를 법으로 만든 게 이제 자연법의 반대인 건데 어떤 제도적으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게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자연법은 아니고 그냥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가 어떤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법들, 행정을 위해서 만든 법들. 그래서 이런 거는 정의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정의.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 재산권만을 바라보면은 당연히 위헌적이죠. 그러나 재산권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최고의 가치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이제 박주민이가 만드는 법이 정의에 더 충실하다라고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을 배운 놈들은 자기가 유리하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집이 많아. 근데 이게 나는 혼자니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10채야. 그럼 나는 10채 집을 내가 혼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9채를 내가 세를 줘야 돼. 그런데 이제 세를 주는데 그놈들을 세입자를 못 쫓아낸다. 그러면 이 법은 만들면 안 돼. 나한테 불리해.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이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이거는 이제 지도자의 결단 같은 게 좀 필요한 법인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이 법은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이게 정의다 하면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 대통령의 결단 같은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가 그런 결단 같은 거 할 일이 없죠. 문재인은 뭐냐면 큰 이슈가 될 거에는 절대 개입을 안 해.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큰 이슈가 되고 중요한 일은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큰 이슈, 결단이 필요한 일, 이런 거는 문재인이가 나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만들 법이겠지만 거의 근데 제정될 일은 없어요. 제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 결에는 어떠냐 하면 좋은 거죠. 좋은 법이죠. 좋은 법이죠. 이러면은 이제 집 많이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거기 세입자는 줘야 되는데 세입자를 내쫓지도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이 따르겠죠. 그러면 처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내 개인적인 견해예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좋다고는 보고, 그러나 현재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뭐냐면 내가 이제 20대 중반에 신림동 오시원에 있었거든요. 법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근데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때가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 하던 때인데, 로스쿨을 이제 도입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김영삼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법시험 제도를 없애고 로스쿨 제도를 바꿔야 되느냐, 막, 그래서 찬반 논란이 있고, 막, 토론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김영삼 때.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같이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그 로스쿨 만들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변호사 많아지면, 먹고 살기 힘들다. 변호사들이. 그래서 걔는 이제 사법시험 이제 준비하는 애였고,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런 얘기는 네가 변호사 되고 나서 하는 얘기야. 변호사도 안 됐는데 뭐 네가 그런 얘기야. 오히려 사법시험 없어지고 로스쿨로 바뀌면 오히려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그냥 변호사 되면 더 쉽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이제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그 기자들이 노동자들 그 노동운동하는 걸 막 까고 회사 편을 들면서 저 노동자들이 데모만 해가지고 회사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회사도 망한다. 그러면서 막 기자들이 노동자들을 이제 막 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다 못해서 일부 이제 언론인들이 이 기자 새끼야, 너는 노동자 아니야? 네가 이 언론사 사장이야? 너도 노동자면 노동자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적이 있어요. 그때 한겨레인가 오마이뉴스가. 그러니까 이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지 주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나도 집을 가질 수 있어. 현재는 내가 집이 없지만 세입자지만 나도 언젠가는 집을 갖겠지. 근데 내가 집 가져가지고 세를 놓으려고 할 때 내가 이 세입자를 내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아니, 네가 집 가진 다음에 그 얘기를 하라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뭉쳐가지고 가난한 자들끼리 뭉칠 수만 있다면 이거 세상 빨리 바뀌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냥 진짜 초스피드로 문명화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착각을 하는 거죠. 지가 가난하게 살면서 또 다른 가난한 자들을 욕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게, 이게, 실제는 이런 경우가 아주 태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근데 심지어 집 없는 사람조차도, 내가 집 가지면, 나중에 나도 세입자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건 나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좋은 법이에요. 이거 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이게 포퓰리즘이냐, 포퓰리즘 정책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답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박주민의 사주가 이거는 이 비즈니스, 정치가 비즈니스인 사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박주민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렵네. 꼭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박주민은 사주가 이 사람은 정치가 비즈니스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정치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할 만한 정책들도 박주민한테는 나올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비즈니스니까 충분히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 있는 만한 정책도 나올 수 있다. 극강의 포퓰리즘은 뭐냐면, 이거는 자기 편익이 아니라,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절대 다수에게 무조건적인 정책, 다수를 위한 정책, 이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옳거나 틀리거나 상관없이 절대 다수를 위한 정책, 이거는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좋거나 나쁘거나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절대 다수를 위한 정책. 그런데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위한 정책은,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위한 거가 포퓰리즘이라는 거고, 이게 진영 논리에 갇혀 자기 편 이익을 위해 정의를 무시하는, 이거는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포퓰리즘은 뭐냐면 절대 다수를 위한 거를 주장하는 게 포퓰리즘이에요. 이게 진영 논리하고도 상관없죠, 그렇게 따지면. 아니, 가난한 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부자에. 그러면 진영 논리를 따진다 그러면 보수당 부자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사람은 항상 불리한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영 논리를 따진다면. 그러니까 요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진영 논리에 갇혀 자기 편 이익을 위해 정의를 무시하는, 이런 말은 포퓰리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포퓰리즘은 진영 논리하고 상관없어요. 절대 다수를 위한 정책이 포퓰리즘이에요. 이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나쁘려면은 백성이 무식하다, 개돼지다. 결과가 나쁘게 되는 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쪽. 국민이 개돼지인데 이거 해보면 결국은 국민이 개돼지이기 때문에 나쁜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 이러면은 이제 정의를 무시한다는 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절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하는데, 근데 그게 하면은 잘못된다.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은 국민은 개돼지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전제가. 그리고 국민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그런 거죠. 보수파들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깔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쓰면 안 돼. 진영 논리에 갇혀 자기 편 이익을 위해 정의를 무시하는. 요 말은 쓰면 안 돼요.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자기 편 이익을 위해 정의를 무시하는, 이거는 상관없어요. 포퓰리즘은 절대 다수를 위한, 대중을 위한 거가 포퓰리즘이에요. 대중을 위한 것,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든 보수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포퓰리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뜻이고, 근데 이제 누가 맞냐 이거지. 집 가진 사람하고 집 못 가진 사람하고 누가 많으냐. 근데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서울에서 누가 집 더 많이 가졌냐. 집 가진 사람이 많냐, 집 없는 사람이 많냐라고 굳이 따지면 반반 정도밖에 안 돼. 반반 정도 돼요. 반반. 우리나라가 지금 전국 가구수의 그러니까 인구수 대 가구수, 그러니까 가구수 대, 그러니까 전 국민의 가구수 대 주택보급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100% 넘잖아요. 105%인가 그러잖아요. 주택보급률. 그러면 전 국민이 집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도시 쪽에서는 그 뉴스인가 보니까 서울의 주택보급률, 자기 집 아닌 사람이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50% 정도. 그런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죠. 105%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난한 자들을 위한 편이냐, 진영 논리와 같이 자기 편, 이익,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에요. 이거 퍼센테이지로 따져봐도 집 없는 사람 서울에서 대도시에서의 자가주택 보급률은 한 50%니까 자기 편한테 그다지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포퓰리즘도 아닌 거예요. 포퓰리즘. 왜냐하면 절대 다수는 아니니까. 대도시의 주택보급률이 50%밖에 안 되니까 이거 절대 다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포퓰리즘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 박주민이가 포퓰리즘 정책도 아니에요. 따지면. 왜냐하면 자가주택자들 반이나 되니까. 나머지 반을 위한 정책인데 그걸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성사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뭐 사회주의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회주의다라고 하면 그냥 오줌 싸는 사람들 많아요. 60대 이상은 그냥 오줌 쌀 거예요. 똥 싸는 정도는 아니고, 이건 사회주의에서들 이제 독일에서들 많이 독일에서 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유럽이 사회주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도 이거 사회주의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오줌 싸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당연히 이 정책은 실패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거에 문재인이가 나설 이유도 없고, 문재인이 이런 논란이 되는 거는 일절 나서지 않아요. 여기까지 할게요.